1992년 6월 5일 반쪽의 빵으로도 충분한데 사람들은 한쪽을 다 얻으려고 그 고생을 한다는 속담이 생각난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진실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욕망은 다양하겠지만 사실은 거품 같은 그 욕망들에 비해 정말 바라는 바는 잘 인식되지 못한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평안이다. 그리고 신체의 건강. 예수님의 가르침, 부처님이 내놓으신 진리, 공자의 말씀,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이 힘든 세상에서 이루어 보자는 것이라고 나는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그 목적지에 이르는 길은 바로 바른 마음과 바른 언행에 있다고 성현들은 가르치신 것이 아닐까. 사람들이 흔히 부러워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 칭송, 인기, 권세 등등이 마음의 평안을 위해 그토록 필요한 것인가. 오히려 그로 인해 기쁨과 쾌락보다는 고통이 더 많이 초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바로 자기 자신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 밑도 끝도 없이 그 욕망을 채우려고 바둥거리지만 실은 그 욕망의 쇠사슬을 자신이 탁하고 놓음으로써 마음의 평안은 달성되며 가만 생각해보면 바로 그 평안만큼 인생의 큰 즐거움은 없다는 것을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닐까. 1992년 6월 8일 자신을 바르게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데서, 남을 존중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데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시간에 충실함으로써, 그리고 매 순간 이것을 명심하고 실천하려고 끊임없이 깨어있음으로써 생의 목표와 진정한 마음의 평안은 달성된다. 1992년 6월 12일 북유럽의 노르웨이라는 나라는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전 국토의 3% 정도라고 한다. 그래서 자연이 바다로 눈을 돌려 수산업이 발달했고, 덴마크는 원래 척박한 국토를 노력에 의해 토지를 바꿔 전 국토의 70%가 경지라고 한다. 한 나라가 처한 환경은 바로 그 환경에 맞추어 살아가도록 하라는 하늘의 뜻임을 노르웨이 같은 나라에서 보는 것 같고, 아무리 어렵게 보이는 환경이라 하더라도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그토록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신뢰를 덴마크에서 보는 것 같다. 1992년 6월 14일 인생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기쁨은 마음의 평안이다. 이것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짐으로써 이룩되기보다 많은 것들을 놓아버림으로써 오히려 달성된다. 1992년 6월 21일 강물 위를 미끄러지듯 유유히 떠가는 오리는 사실 물밑으로는 물갈퀴를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 모든 것이 안정되어 보이고 편안한 모습은 모든 여건이 편안해서 거저 이룩된 것이 아니다. 끊임없는 반성과 각오와 실천, 순간순간의 마음의 다스림 등을 통해 비로소 얻어지는 것이다. 1992년 7월 12일 세상에서 흔히 부러워하는 높은 자리는 사실 끊임없이 크고 깊은 희생이 요구되는 자리이다. 그러나 대개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영화만을 보고서 서로 얻으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 뒤에는 그에 못지않은 자기 절제와 수양과 희생이 있어야만 지위나 그 얻음을 부끄럽지 않게 감당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그 부귀영화는 자신을 파멸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나무가 거대하면 거대할수록 가지가 무성하고 멀리 높이 뻗을수록 그 나무 밑으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만큼 깊이 그리고 넓게 퍼져 있는 뿌리가 있기 마련이다. 약하고 보잘것없는 뿌리라면 그 나무를 지탱하지도 못하고 영양을 공급하지도 못한다. 땅 위에 솟아있는 나무의 거대함이 위대하게 드러나 보이는 인간의 모습이라면 그 뿌리는 바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위대함을 가능케 하는 인간의 숨은 노력이다. 극기와 절제와 수양과 배움과 희생. 1992년 8월 2일 갑자기 정전이 되자 각 아파트에서는 더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미처 초를 준비 못한 집에서는 밖에 치안들이 무서워 나가서 사지도 못하고 어둠 속에 갇혀 고생을 했다고 한다. 또 돌연 물 공급이 끊기자 수세식 화장실을 쓸 도리가 없어 회사까지 참고 가서 일을 본 사람 등 현대 문명은 옛날에 비해 참으로 편리하기가 그지없지만 그 취약점 역시 편리함만큼이나 크다. 그래서 어떤 이는 현대 문명을 풍선에 비교했다고 한다. 색깔과 무늬가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가는 바늘 끝만 닿으면 탕하고 터져버리는 풍선에. 그러한 비유는 인간에게도 적용되는 것 같다. 중국의 그 넓은 땅을 통일하고 절대 권세를 휘두르며 아방궁을 짓고 불사약을 구하려 하면서
천세만세 그 왕조를 이어가려 했던 진시황은 장수조차 하지 못했으며 그 다음 대에 무너지고 말았다. 거창하게 진시황까지 들먹이지 않더라도 인간의 인생살이가 그 다음 순간 어찌 될 것인지 누가 장담할 수 있으랴. 아무리 기가 막히게 누리고 소유하고 다스렸던 것이라 해도 그것은 항상 그렇게만 되지 않는 법. 변하고만 다음에 변하기 전의 모습과 비교하면 운명 앞에서 속수무책이요. 무기력하기 그지없는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이 나타난다. 편안할 때 위태로워질 것을 잊지 말라는 옛말씀은 그래서 인생살이의 중요한 한 지침이 될 것이다. 지휘자가 악단을 지휘하여 각 악기가 제 소리를 제때에 내고 그것이 다른 악기들과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듯 한나라 지도자의 역할도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여기서 어느 한 악기도 중요치 않은 것은 없을 것이다. 아무리 한두 번 소리를 내고 끝내는 역할의 악기라 해도 제때 제 소리를 내지 못하면 그것으로 음악 전체를 버릴 수도 있다. 지휘자가 잘하지 못하면 좋은 연주를 할 수 없을 것이나 그 악기들이 없다면 지휘자는 또한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이 또한 지도자와 국민의 관계이기도 하다. 1992년 8월 3일 요즘은 불쾌한 일을 겪을 때마다 그것으로 화를 내고 속을 썩이기보다 이러한 언행은 상대를 불쾌하게 만드는구나 하고 연구를 하게 된다. 인간의 속성은 대개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속성들이 교육과 교양, 수양 등을 통해 조절이 될 뿐이지 기분 나쁜 일은 그 누구에게나 기분 나쁜 일일 뿐이다. 내가 그와 같이 이러저러한 언행을 했다면 상대도 분명 이러저러한 감정을 느낄 것이다. 그러니 그러한 언행은 반드시 삼가야 할 일이구나 하며 생각을 하는 사이에 자신이 불쾌하게 될 여유가 없다. 또 하나의 인간 공부, 인생 공부를 하는 기분이다. 1992년 8월 12일 수양이란 결국 무엇인가? 교양이란, 교육이란, 사회 정치적 성숙도란, 그것은 종국에 가서 남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깊이 하는 것일 뿐이다. 남을 편하고 이롭게 해줄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일 뿐이다. 그 안에는 오만심을 버리고 감정을 자제하고 이기심을 지우는 것 등 자신을 바르게 하는 모든 행동 지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1992년 8월 17일 어제 우연히 TV에서 낚시 미끼에 걸려 바둥거리며 줄에 딸려 올라오는 물고기를 보고서 불쌍하다는 느낌과 함께 얼마나 많은 우리 인간들도 저 모양이 되어 사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그 이면에 숨겨진 손해와 무서운 고통을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모두 저 미끼를 문 물고기와 같은 신세이다. 유고 내전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생활 근거지를 모두 잃고 비참한 수용 생활을 하는 난민들의 모습이 방영되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겪을 때 우리 국민의 참상을 보았던 외국 사람들의 느낌 또한 오늘날 우리가 유고 등의 나라를 보는 심정이었을 것이다. 하루아침에 비참한 모습에 처해지는 이 인간의 모습,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통은 결코 남의 나라의 일만이 아니며 남의 일만이 아니다. 그 누구라도 그 어떤 국가 국민이라도 운명의 변화 앞에서 또는 사치, 오만, 방종 등에 의해서 어리석은 판단에 의해서 그 언제 자기의 일이 될지 모르는 것이다. 항상 삼가며 바르게 사는 것은 그래서 분수를 아는 지혜로운 인간의 당연한 길인 것이다. 1992년 9월 27일 중국의 후한말 도참과 오행설이 유행하고 황건적이 날뛰었다. 도참의 유행,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도참 자체보다도 그것에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쏠린 데에 있었다. 황건적의 출현, 여기서도 문제는 그런 무리들에게 민심이 쏠리고 따라서 그들이 힘을 얻게 된 원인에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후한 왕조는 민심을 잃었다는 뜻이고 민심은 새로운 변화를 갈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자연의 변화를 보고 계절이 다가온 줄을 알듯 징조를 보면 무언가 깨달음이 있고 거기에 따른 각성과 새 출발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거의 예외 없는 역사의 법칙인가 보다.